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네, 당근소프트의 정용완입니다. 자, 오늘은 그 3D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워크 프로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일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 공차 분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캠 분야에서의 3D 데이터 활용,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가지고 작업하신 이런 데이터들 혹은 다른 3D CAD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캠 가공 툴패스를 뽑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판금 가공 솔루션, 네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금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 설계 못지않게 판금 수율에 관련된 부분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디지털 팩토리, 그러니까 그 IoT라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 요즘 최근에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본 그 초석이 되는 디지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오토데스크의 솔루션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그런 그 3D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사실적인 그런 그 렌더링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 카탈로그라든가 영업 지원을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워크플로우들을 가능하게 하는 PDMC라고 하는 저희 제품 설계 및 제조 컬렉션에 대한 부분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 컬렉션이라서 저희가 그 PDMC라고 저희는 약자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말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PDMC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UI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그런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그 제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설계 그리고 컨셉 디자인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사실은 이 PDMC라고 하는 솔루션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 PDMC에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인벤터라고 하는 저희 3D CAD 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오늘 들어오신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당연히 아시겠죠? 거의 2D CAD의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오토캐드 IST라고 해가지고 오토캐드와 관련된 저희 다양한 그 특화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컬이라든가 메카니컬 혹은 플랜트 3D 이런 오토캐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 다양한 솔루션들이 오토캐드 IST라고 하는 솔루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PDMC는 물론 이 IST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그 솔루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퓨전 360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컨셉 설계부터 제조까지 가능한 그런 그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퓨전 360에는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뭐냐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무한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필요한 제품을 설계하는 그런 그 오토데스크의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에 관련된 부분들, 구속 조건,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하중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구속 조건을 주고요. 그 구속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가장 이상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형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가공을 어떻게 할 건지, 뭐 2.5치 가공할 건지 3축 가공을 할 건지 뭐 이런 그 아니면 적층 제조를 할 건지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오토데스크의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D 시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3ds Max, 이건 아마 다들 맥스 그러면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공차 해석에 관련된 인벤터 톨러런스 어널리시스라는 솔루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벤터 나스테냐라는 솔루션. 이건 아마 지난달에 제가 세미나 했던 내용을 보셨으면 아마 나스테란에 대한 내용은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테란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들을 아주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는 나비소스라는 솔루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3D 이미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3D 그 모형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리캡이라는 솔루션. 그 다음에 오늘 또 소개해드릴 그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장의 레이아웃을 3D 기반으로 작성하실 때 필요한 오토데스크만의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네스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소개될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인벤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UI에 대한 부분도 거의 인벤터에 애드인 되는 형태로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툴을 익히시는데 큰 거부감 없이 쉽게 이러한 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PDMC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PDMC는 여러분들의 그 제품 그 컨셉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제품 개발 업무를 다 지원하는 그 특화된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 필요한 워크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어떻게 그 여러분들의 설계를 제대로 하고 제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DMC의 가치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연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이 될 거고 세 번째는 지속성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PDMC가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독 모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구독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 쪽 뭐 자동차라든가 뭐 렌탈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 사실은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은 여러 지금 오신 고객분들도 다 익숙하실 건데요.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제가 전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탄력적으로 라이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베네핏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설계할 내용 그 수주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조금 늘리셨다가 그다음에 수주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인원이 약간 변동이 생기거나 하게 됐을 때는 라이센스도 마찬가지로 다시 변동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그런 운용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DMC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다 인벤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혹은 다른 경쟁 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인벤터로 다 자동으로 쉽게 불러 들어올 수가 있죠. 애니캐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벤터로 만들어진 혹은 인벤터로 임포트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툴 패스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 해석에 대한 부분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설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 이후 단계에서 3D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도 PDMC가 가진 강점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오토데스크는 그 제조 솔루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이런 기술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인벤터 시뮬레이션이 포함이 돼 있었고 라스트란이라고 하는 별도의 솔루션을 제가 인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라스트란 같은 경우는 인벤터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매가 됐던 그런 솔루션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고객들한테 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걔를 인벤터 PDMC 패키지 안에 포함을 시켜서 유연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인벤터뿐만 아니라 그 제조 쪽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오토데스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PDMC를 선택하시면 아마 훌륭한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차 분석을 이용한 모델링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단군 소프트 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세 번째로는 판금 네스팅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지털 팩토리를 위한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3D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사실적인 시각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워크플로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이 아시겠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실은 복잡해지고 그렇죠? 경쟁도 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 납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신차를 만드는 주기가 3년 안으로 이미 들어왔죠. 예전에 뭐 5년 뭐 이상 걸리던 것들이 3년 안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에 대한 부분도 기존보다는 고객들이 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고객들의 요구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뭐 적층 제조라든가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한 적층 제조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도입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그런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차 분석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실제로 공차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사실은 치수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치수 쪽에 변동이 생기는 게 사실 필연적인 부분인데요. 이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런 기계에 대한 정밀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구의 마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미세하게 이런 공차라고 하는 부분이 치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사실은 작동 온도라든가 이 온도에 따라서 부품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치수 변동이 생기고요. 이러한 치수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품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모이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품질에 대한 문제로도 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공차 해석이 그 단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개가 조립이 됐을 때 사실은 공차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그런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을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블럭에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에는 필연적으로 공차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되게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얘는 들어는 가지만 반대로 공차값이 커짐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아예 조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경우라고 하면 뭐 저쪽 갭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예 조립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부품을 폐기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품에 대한 공차를 무작정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 저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각 부품이 한 0.2의 공차를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를 0.02 갖고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나는 이거 0.002로 공차를 주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품질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 제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기계 가공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중삭이라든가 뭐 정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제조 비용하고 얘를 랩핑을 하거나 고광택 랩핑을 했을 때 뭐 미크론 단위까지 뭐 이제 그 공차가 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제조 비용은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제조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타이트하게 관리는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사실은 가공 쪽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출 같은 제품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출 제품의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축에 대한 부분이 수축률이 적은 그런 수지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그런 고급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정밀도는 높아지고 제품의 퀄리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합 시간을 이제 늘려주게 되죠. 그럼 보합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기존보다 더 정밀하게 공차를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합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뭐죠? 테이크 타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제조 비용이 늘어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조 비용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차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차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공차 값을 부여를 해야 저희가 제조 비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차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물리적 프로토타입에 대한 그 작업이 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에 대한 부분도 향상이 될 거고, 사실 그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조 비용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사분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도구 이런 엑셀이라든가 뭐 수기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실제로 프로토타입 제품들을 가져서 조립해 보면서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공차 분석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가 수기 계산 같은 경우는 3D 모델하고 얘가 같이 연관이 돼 있지 않아요. 따로 논다는 얘기죠. 관리도 따로 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공차 값을 적당하게 정확하게 주고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 양품이 많이 나오고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차 값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회사 내부의 그런 기술로서 내재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차 분석 툴에서는 3D 모델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3D 모델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런 공차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 노하우들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합 공차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시뮬레이션 설명을 드리면서 그 프론트 로딩 시뮬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예전에 설계 쪽으로만 주로 포커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차 분석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뭐 QC라든가 뭐 그쪽에서 주로 QA나 QC팀에서 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설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그 얼리 스테이지 비슷합니다. 통합 공차 분석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에 포함된 톨러런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솔루션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벤터에 임베드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벤터와 동일한 그 유사한 환경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악의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라는 부분과 RSS, 루트 썸 스퀘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CPK 공정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DPMO 100만 건당의 뭐 불량 발생률 혹은 수율, 그 다음에 뭐 시그마 6부터 뭐 제로까지, 시그마 1부터 6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결과물로 리포트를 해주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어떤 부분의 공차를 잘 관리를 해야 이 제품의 전체적인 품질이라든가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인벤터의 그 공차 해석 툴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UI에 대한 부분은 인벤터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애드인 형태로 해서 서브스크립션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얘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애드인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공차를 지정할 그런 그 서피스를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벤터 톨러런스 어널리시스의 특징 중에 하나, 그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누적 공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루프를 얘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갭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얘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공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루프를 찾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설치하시게 되면 도움말이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D 어노테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차를 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공차 해석 툴하고 얘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여기서 변경을 하게 되면 모델에도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리포트, HTML 기반으로 리포트도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벤터에서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CAD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면 애니CAD 기능 형태로 해서 얘가 갖고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애니캐드 기능으로 해서 스텝 파일이라든가 이런 그 외부 데이터들을 갖고 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이렇게 공차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공차 해석을 수행할 부품들을 선택을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공차 분석할 그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품들만 하이라이트 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인벤터 톨러런스 어널리시스에서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워스트 케이스라든가 혹은 어떤 부품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 공차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품에 대한 공차만 관리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인벤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벤터 톨러런스 어널리시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벤터 톨러런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당근 소프트의 정 매니저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소프트의 정용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솔루션은 우리 캠 분야에서의 3D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3D 데이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설계 데이터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공 분야에서도 우리가 만든 3D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이 이 PDMC에 포함되어 있는 인벤터 캠이라는 솔루션이 되고요. 이 솔루션의 특징은 2.5축에서 5축의 밀링, 선삭 등의 가공들을 실제로 가공을 해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컴퓨터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가공의 워크플로우를 훨씬 더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보셨던 톨러런스와 마찬가지로 인벤터에 같이 인베디드 돼서 사용되는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벤터의 애니캐드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CPU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산의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물론 인벤터에 인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벤터라는 3D CAD에서 형상을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벤터에 있는 애니캐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카티아라든지 솔리드웍스, 크레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종 CAD 데이터들을 링크 형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원본 3D CAD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인벤터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인벤터 캠에서는 이 변형된 부분에 대한 툴 패스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공구 툴 패스를 사전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벤터 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CNC 머신에서 가공을 할 때 사용되는 NC 코드도 인벤터 캠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에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인벤터라는 3D CAD 프로그램 내에서 공구로 가공이 되는 모습을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형상을 변경하고 지금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선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 선들이 공구가 지나가는 툴 패스입니다. 자, 한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의 방향에 대한 가공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툴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요. 이렇게 NC 코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세팅 끝나는 시뮬레이션이 끝난 보고서도 작성이 가능하죠. 기존에 마스크캠이라든지 다른 캠 프로그램들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PDMC라는 이 큰 패키지 솔루션 안에서 이 인벤터 캠도 한꺼번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가공이라면은 단순하게 깎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판금 가공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판금 가공에 대한 솔루션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네스팅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인벤터 네스팅은 우리가 보통 판금 가공을 할 때 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커팅을 하는 게 아니죠.
소재 위에서 어느 정도 최적화된 배치를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자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자, 이 네스팅은 이 판금 소재의 수율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장점은 캠과 마찬가지로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시트 기능을 통해서 판금 제품에 대해서 자동 배치 및 재료를 최적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 및 원재료에 따른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우리 해봄에 따라서 재료 낭비라든지 가공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금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습니다. 네, 모델을 인벤터에서 네스팅해서 가져오게 되면 딱 전개도를 만들어주고요. 원 자재의 영역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 자재 외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수량이 좀 적겠네요. 수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수를 이제 4세트로 바꿔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동적인 배치를 네스팅이 진행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활용이 끝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자, 이걸 3D 데이터로 만들어 보죠.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3D 모델을 눌러서 3D 만든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인벤터 캐몬과 서로 연동을 해서 이 커팅 플랜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가공하는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입력을 해줄 수 있는데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따로 받아서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공구를 찾아서 세팅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런 NC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고객사 분들 중에서도 다른 툴보다도 이 네스팅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기존에 커팅하던 부분들을 최적화된 위치에서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료를 아껴서 가공 비용을 줄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가공되는 공구에 대해서 수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가공 비용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자재뿐만 아니라 가공 비용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공장 IoT의 첫걸음 디지털 팩토리가 적혀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 팩토리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런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접목을 시키려면 보통 이제 3D 모델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혹시 이런 대시보드 많이 보셨나요? 보통 공장 내에서 센서를 부착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이면 이런 식의 대시보드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시보드를 봤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이 센서가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혹은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이렇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델링 공장 자체가 3D로 모델링이 돼서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표시가 된다면은 밑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집 이미지는 저희 당구소프트 사무실을 저희가 3D로 모델링을 해서 한번 시연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들을 3D 모델링으로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는요, 최적화된 이런 워크플로우 그리고 공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 툴들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 툴의 장점은 PDMC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캐드, 인벤터, 나비스웍스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 툴에
자산 브라우저라는 기능을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혹시 뭐 예전에 도시를 만드는 게임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처럼 미리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동시켜주고 하는 기능들 때문에 여러 팀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오토캐드, 인벤터, 나비스웍스 이 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이는 일 없이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되죠. 이것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 하나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캐드 자산 브라우저라는 이미지 오른쪽 그리고 인벤터의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이제 캐드 자산 브라우저 창인데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와 인벤터 같은 설계 툴에서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그냥 콕콕 찍어 주시면 데이터를 바로바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자산 빌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캐드와 인벤터에서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모델링을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팩토리 유틸리티에 대한 디자인 유틸리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공장 설비에 대한 모델링이 지금 있습니다. 포장기계인데요. 인벤터 안에서 공장들에 대한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캐드 화면입니다. 지금 선택된 라인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산 브라우저에 있는 특성을 지정만 해주시면 저 선 라인을 따라서 자산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공장의 레이아웃은 이런 나비소프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공장을 돌아다니듯이 볼 수가 있죠. 인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을 가져다가 연결만 해주시고 특성값만 수정을 해주시면 모델이 자연스럽게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타 캐드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와서 쉽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인벤터라서 가능하겠죠. 자, 지금 화면은 여러분이 만드신 설비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아무래도 부품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상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킨 다음 이런 커넥터라든지 설정을 통해서 자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커넥터, 서로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을 지정하고 게시를 해줍니다. 이때 게시를 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 PC에다만 내 라이브러리에만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클라우드에도 게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디자인 환경에 레이아웃에 자산을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배치된 자산은 특성값만 수정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설비를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인벤터로 보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3D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들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공장을 3D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가요? 에셋을 한번 등록을 해서 우리 회사 공장을 한번 이렇게 꾸며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툴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굉장히 좀 편하게 우리 자산을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3D 모델링 데이터들, 네. 단순하게 설계하고 가공하는 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업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네. 3D 데이터를 사실적인 시각화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PDMC에는 너무 유명해서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금 이상한 3ds Max라는 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Max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디자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런 사실적인 그래픽 그리고 모션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3D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요 장점으로는 일단 사용이 굉장히 좀 쉽고 사용자의 작업 방식에 오히려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조명이라든지 재질,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시각 효과 그리고 사실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무엇보다도 거의 업계 표준으로 사용이 되는 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서드 파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드 파티들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손쉽게 사용자들의 작업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맥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한 한번 사례를 잠깐 보시죠. 네, 자 보셨나요? 굉장히 사실적이보다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실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믿을 정도로.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맥스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써봤는데 사장님 너무 어렵더라, 우리가 좀 너무 쓰기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께는 이 VRED라는 솔루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VRED라는 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PDMC라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은 자동차 업계에서 거의 표준 렌더링 솔루션으로 쓰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H사에서 표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툴이고, 일단 장점으로는 이 VRED에서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실제 색상에 대해서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재질만 가져다가 적용만 하더라도 저처럼 디자인에 전혀 무지한 사용자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특성 값들을 더 수정을 해서 더 사실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하면서도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툴처럼 내가 적용한 조건들을 렌더링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또 이제 한참 또 핫한 우리 VR, 이 VR 기능을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VR 환경에 여러 사용자가 실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런 공동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 버전에서는 이제 타사의 서브스턴스라는 이런 웹샵에서 재질을 구매하는 기능도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웹샵에서 사용자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만으로는 이런 질감 같은 것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범프라든지 어떤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재질들을 구매를 해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좀 로봇 벌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 뒤에 보이는 사람 빼고는 다 VL에 대해서 렌더링을 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VL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질을 가져다가 적용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라든지 이런 범프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타사의 이 서브스턴스라는 이 웹샵에서 이 재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이 재질들은 우리가 기존의 VL에 되어 있는 재질과 동일하게 클릭 드래그만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미리 들어있는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값만 조금만 수정하시면 여러분이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3D 모델링 데이터를 설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공뿐만 아니라 가공 그리고 우리 공장 레이아웃 작성 그리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니즈에 좀 충족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당근소프트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면 제 기술 지원팀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내용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도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아마 설문 관련된 부분이 게시가 됐을 거니까요. 설문 참여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잠시 설문 참여하실 시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지금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설문 참여 좀 해주시고요. 저희 한 48분에 다시 저희가 와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답변을 이제 못 드린 분들 계시면은 밑에 이제 연락처랑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캠 쪽 관련돼 가지고 인벤터 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엣지캠, 뭐 마스터캠 이런 것들하고에 대해서 좀 비교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물어보신 게 있어서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인벤터 캠이라는 제품은 원래 예전 이름은 이제 HS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이제 그 솔루션 자체를 인수를 해서 같이 이제 PDF에 포함시킨 그런 개별 제품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델캠이라는 이름,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캠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좀 더 유명한데 실제 미국 쪽에서는 HSM이 훨씬 더 유명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해주셨던 게 여기 보시면 3D 파트 다이렉트 오픈 물어보셨는데 그 인벤터에 그 저희 애니캐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애니캐드라고 하는 기능은 아까 보셨던 그런 서드 파티의 다른 이기종 캐드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을 두 가지 모드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아예 변환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링크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정보를 갖고 오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얘가 인벤트에서 변경된 걸 알려주고요. 걔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기존에 변경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사들은 데이터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별도의 모듈이나 이런 걸로 제가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벤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벤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환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변환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링크 구조를 갖고 있다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링크 구조로 갖고 와서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스팅 요거는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요거 잠깐 네스팅에서 캠 모듈에 대한 부분 자, 인벤터 네스팅과 인벤터 캠이 그거랑 그다음에 한 모듈인지 일단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인벤터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네스팅이든 캠이든 동일한 인벤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원 소재 모양에 대한 부분. 자, 원 소재 모양의 사각형에 다른 형상은 안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네스팅에서 지원하는 그 원 소재의 형상은 사각형의 이제 두께를 가진 형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외에 다른 형상이 되는지는 저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뒤에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이런 뭐 CAD 파일들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차 분석 관련돼 가지고도 문의하셨던 게 전용 툴을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알고리즘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공차 해석 관련된 툴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CTOL에 있는 엔진을 활용을 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자체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CTOL이라고 해서 공차 분석의 전문 툴이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공차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원디 스택업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그 가져와서 라이센스 협약을 맺어서 그 엔진을 가져와서 인벤터에 탑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rad, VR 쪽에 대한 부분. 예,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추가됐냐면 일단은 이제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한 공간 안에 같이 접속을 해서 이런 의견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최근 추가됐었고요. Vrad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PDMC 라이센서는 별도로 이제 따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ra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개의 제품군이 있어서요. VR까지 구현 가능한 솔루션이 있고 아까 보셨던 렌더링이라든가 시각화 쪽만 할 수 있는 또 그 패키지가 따로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이메일이라든가 게시판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세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